1심에서 혼자 해보고 패소하면 2심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끔 본인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부동산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 변호사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정되는 자격이 바로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특정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변협으로부터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은 변호사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서 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분야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고요. 현재 토지 보상, 재개발 재건축, 상가 임대차,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의 부동산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본업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비용이 변호사 선임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남들에 비해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과 같은 어려운 법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요.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같은 재판이 열릴 때도 시간을 내서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법학 공부와 재판 준비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즉,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서 의사와 같은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런 고객분들은 본인의 직접 능력을 활용해서 직접 공부를 하고 재판할 수도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회비용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토지 보상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이 특수한 분야에 관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러한 소송을 실수 없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본업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당연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패소하는 경우에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 확률은 훨씬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현행 3심제 하에서 일단 법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1심, 2심, 3심에 총 3번의 소송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1심에서 승소할 확률이 50%였더라도 1심에서 패소했을 때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제 경험상 20%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심의 경우에는 2심 결과를 뒤집을 확률이 매우 희박하고요. 심지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도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을 면할 확률조차도 30%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소송 1심을 진행하다가 패소하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들도 최종적으로는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혼자 해보고 패소하면 2심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혼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비해서 더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은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해도 잘 낫게 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원에 갔을 때 병을 확실하게 치료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소송을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같은 사건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본인의 경험 부족으로 소송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일수록 당연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분쟁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처한 사건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혼할 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형사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건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역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건에서는 특히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상담했던 변호사가 실제로 내 사건을 수행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는 본인은 상담과 수임 단계에서만 관여하고 실제 재판에 들어와서는 자신이 고용한 다른 변호사를 내보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담하셨던 그 변호사가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분쟁은 비전문가가 혼자서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내가 부동산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